지금 범기족파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책임 총리제 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책임 총리제.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 때 마지막 총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때 주미대사를 했어요. 말하자면은 장관급이지만은 총리보다는 낮은 장관급이지만 더 요직이죠, 총리보다. 그리고 통상본부장 FTA를 주도했고 굉장히 실력이 있는 분인데,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그 음모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말하는 글로벌리스트의 거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죠. 지금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노무현, 이홍구, 문재인, 한덕수, 홍석현 이렇게 있어요.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늘 사람들이 말하는 그 한국 글로벌리스트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에요. 시장을 오픈하고 시장을 개방하는 데 역할을 하죠. 노무현 대통령이 홍석현을 주미대사로 썼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홍구를 주미대사로 썼고, 한덕수 전 총리가 이명박 때 주미대사였어요. 여러분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기는 간단하지 않은 또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이 모든 사태를 선과 악으로 보면은 뭐 악마의 해합이 되겠지만, 범공산주의자와 내각제, 기족파가 하나가 되어서 악마의 해합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는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네 사람이 탄핵을 같이 했다고 봐야 됩니다. 탄핵. 특히 이홍구 다 그때 탄핵을 해야 된다고 나왔고, MB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또 하나의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부정선거거든요. 지금에 와서 우리가 지금 부정선거를 발견했지만, 실제로는 이 부정선거의 역사는 탄핵의 역사보다 더 깁니다. 이들이 함께한 역사는 더 길거든요. 그런 역사가 없이 홍석현이 주미대사가 되고 노무현 때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사태는 누가 통치자인가, 이것입니다. 저는 헌법을 지키는 이상 범좌파, 범기족파가 정권을 가져도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부정선거라도 해서 갖겠다 이렇게 나오고 나서, 사기 탄핵을 해서라도 갖겠다라고 하고 나서는 저도 가만히 안 있는 거죠. 어떻게 코 묻은 권력까지 다 훔쳐가나? 그건 아니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정한 선거 투표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고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거든요. 아무리 이 기족 셀럽파 또는 범좌파가 힘이 세서 권력을 가져도 이 세상의 최종적인 통치자는 국민이죠. 국민 권력이고, 탄핵도 탄핵이지만 우리 선거권을 훔쳐가기 때문에 제가 이들을 공동의 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범좌파, 범공산주의와 기족 셀럽파가 사실은 한 덩어리다. 이걸 가장 잘 알려주죠.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윤석열을 뽑아놓고 윤석열에게 권력을 뺏어오는 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핵심 키워드가 바로 책임 총리제입니다. 여러분, 이 책임 총리제가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이 책임 총리제란 말을 처음 들은 것은 1996년입니다. 이홍구 박사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이 책임 총리제란 말을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먼저 제안한 사람이 국민의힘 대표를 했던 이홍구 박사일 것입니다. 국무위원 재청권이라는 것이 헌법에 아직도 남아 있거든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총리에게 있다. 이게 바로 책임 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의원 내각제와 책임 총리는 같은 개념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느냐? 처음에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이제 선포를 할 때요. 그 당시 김준현 동아일보 편집국장 등 헌법기초위원들은 모두 내각 책임제, 의원 내각제를 설계를 해뒀는데, 헌법에 이승만 대통령이 꽥 소리 한번 질러가지고 그럼 나 대통령 안 해! 이렇게 해서 그냥 고쳤죠. 고친 거죠. 인천 김성수와 상의를 해서 결국은 김준현 위원장이 고친 겁니다. 대통령제로.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국무총리 권력은 없애고 대통령이 총리를 임명하고, 총리가 갖고 있는 재청권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그게 지금 헌법에 남아있다 보니까 상당히 대통령제와 내각 책임제가 좀 비슷하게 공존하고 있는 그런 헌법이 돼버린 겁니다. 총리가
내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책임 총리제인데 이 총리를 누가 임명합니까? 국회의 동의를 받긴 하지만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잖아요. 총리의 국무위원, 장관 제청권이라는 것은 하나마나한 소리다. 총리가 막 자기 사람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구성을 하면은 해임시켜버리면 되잖아요. 즉각적인 해임권이 있고 총리의 임기도 보장이 안 되는데요. 대통령이 총리를 딱 이렇게 붙잡고 있는데 어떻게 총리가 책임 총리가 됩니까?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죠. 헌법을 바꿔가지고 이 권한을 새롭게 확정을 해야죠. 프랑스식으로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이원 집정부제식으로 분리를 해줘야죠. 현행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고 있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금 갑자기 좌우가 모두 윤석열을 향해서 책임 총리를 해라. 원래 좌는 책임 총리제를 하라는 말 잘 안 했거든요. 좌는 안 하고 우에서만 지금 현재 국민의힘 당권파들만 계속 주장했고 근데 지금 좌우에서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물 건너간 책임 총리제. 이것은 2014년에 나온 기사였어요. 2014년이면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되던 그 무렵이거든요.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인데 그때도 책임 총리제 얘기가 나왔고요. 노무현 그때도 새 정부 책임 총리제 실험, 책임 총리제 현실성이 있나? 이것도 2002년에 김대중 대통령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한번 다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게 이제 한겨레에서 나온 기사인데 한겨레에서 이재명, 윤석열 후보 책임 총리제부터 약속하라. 그 후보가 책임 총리제를 대선 전 공동 공약으로 내놓기를 기대한다. 말하자면 갑자기 범공산주의, 범기족파가 계속해서 책임 총리를 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덕수 총리 후보는 아예 내각적으로 내각에 인사권도 주고 예산권도 모두 줘야 된다. 더 강력하게 책임 총리제의 소신을 밝히고 있어요. 내각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아젠다를 효율적으로 집행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검찰 조직도 제거하고 예산권, 인사권 다 제거하면 대통령은 독일 대통령처럼 되는 거죠. 인도 대통령처럼 되는 거죠. 영국 왕처럼 되는 거죠. 그러면 토리하고 같이 산책밖에 할 게 없어요. 이 책임 총리제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윤석열 너 권력 내놔 이 뜻이죠. 왜 범기족파와 범공산파가 대통령제를 이렇게까지 싫어하고 대통령을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정말 대통령의 권력이 재앙적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제 이 질문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 청와대도 가지 마. 이제 내각도 구성하지 마. 예산, 인사권 다 내놔. 그럼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죠, 이게. 여기서 말 그대로 우는 사자처럼 뜯어 먹으려고 하는 인사권도 달라, 청와대도 가지 마라, 내각도 내놔라, 국회도 이미 장악하고 있는 이 정말 사자구를 윤석열 후보가 통과를 해서 국민 권력을 다시 구축을 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탄핵 사태는 범공산파와 범기족파가 손을 잡고 국민 권력파를 몰아낸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된 검찰이 대통령이 임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을 제거함으로써 대통령이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답은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버리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숨어서 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 이제 다 내놓고 한다. 다 내놓고. A형은 범공산파도 이제는 부담을 느껴서 범공산파는 다 B형.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도 정통성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있다. 이렇게 B형으로 지금 옮겨왔죠. 범주사파, 전향주사파, 그리고 범기족파 이렇게. 지금 이 B형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 C형이 진짜 국민 권력파입니다.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만들 때요. 진짜 헌법이 C형 헌법이거든요.
우리나라 헌법을 부분적으로 A형이 뜯어먹고 B형이 뜯어먹어도 총체적으로 헌법을 다 보면요, C형 헌법입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위해서도 따뜻하고 부자도 멸시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함께하는 헌법이에요.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이 북한으로 확장되는 것만이 진정한 통일이고 진정한 건국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이 책임 총리제라는 것이 이렇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실상 의원 내각제를 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되거든요. 헌법을 고칠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놓고 이승만 대통령이 왜 의원 내각제가 아니라 대통령제를 고집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승만 대통령이 인식할 때 평화시에 있는 내각제가 괜찮지만은 밖에서 돌을 던지고 폭탄을 던지는데 일단은 이게 가장 중요한 아젠다다, 국가 아젠다다 이렇게 본 거죠.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와 싸우기가 편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대통령제를 한 겁니다. 그 공산주의와의 싸움이 지금 완전히 끝났습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부정선거라는 방법을 가지고요, 합법적으로 장악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윤호중이 지금 아뜨거라 하고 그냥 전면적으로 나왔죠. 이번에 김진태 의원을 잘라버린 이유가 강용석, 박근혜, 윤석열 해동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자유우파와 범내각제파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전부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본격적으로 나는 나, 너는 너 갈라서자는 뜻입니다. 이 싸움을 노골적으로 하겠다. 예전에는 적당하게 타협을 했었어요. 내각제파, 기족파도. 근데 지금 윤석열 당선자가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버리니까요, 피해갈 수가 없는 거야. 전부 커밍아웃을 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자들끼리, 기족파는 기족파끼리, 자유우파는 자유우파끼리 전부 커밍아웃을 했어요. 딱 하나만 빼고, 제도권 내에서. 그래도 부정선거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나마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느냐. 윤석열 당선자가 일단 박근혜, 유영하 손을 잡고 강용석도 좋아. 그런데 범우파들과 함께, 자유우파와 함께 부정선거 세력을 분쇄하겠다? 그건 아닌 거죠. 지금 범공산주의자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두 가지거든요. 부정선거와 5.18 신화가 깨지는 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 내각제파도 이해관계가 똑같습니다. 부정선거와 5.18은 금단의 영역에 두겠다. 대통령이 될 때 윤석열 후보가 이들의 금단의 영역에 손을 안 댔어요. 5.18도 헌법에 넣겠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부정선거 문제도 아주 본격적으로 말을 하지 않고, 자유로 부정선거 수사에서 부정선거 세력을 정리할까요? 지금 5.18에 공청회에 지만원 박사 초대한 걸 가지고 김진태 후보를 아웃시켰는데 5.18 신화를 도전을 할까요? 박근혜 대통령을 만나는 것까지는 할 수 있고, 한동훈 이복현을 쓰는 것은 할 수 있지만은 윤석열 후보가 부정선거 수사를 개시하거나 5.18 신화를 도전하거나 이런 건 안 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그냥 각성되는 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공산주의, 권위주의와 싸워서 자유민주를 지킨 이 나라가 우리나라고, 이게 유일한 대안인데 지금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의 항복을 하자고 하는 세력에 굴복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가 요구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시 노예가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대륙법 체제에서 검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지금 검사가 수사권이 없어버리면 이제는 대통령이 현직에서 아들이 감옥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은 오지 않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도 FBI가 수사권이 있죠. 사실은 검사입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현실이거든요. 영장 청구권이 수사권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검사가 영장 청구권을 갖고 있다고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법을 그냥 막 무시합니다. 이 가짜 국회에서. 우리나라 헌법 적법 절차 조항에서 딱 그렇게 써놨어요.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금 헌법을 막 무시하고 있어요. 누가 책임 총리제를 드라이브하나. 건국 때부터 지금까지 언론을 등에 업고 있는 내각제파들, 공산주의자들과 싸울 생각은 하지 않고 타협만 하는 기득권 셀럽들, 이제는 그들과 함께
좌파들도 책임 총리제를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인사권과 예산권을 내놓으라고 힘을 빼고 있고요. 범공산주의자들, 다른 말로 하면은 범죄자들, 조직 범죄자들, 금융 범죄와 부동산 범죄와 각종 권력 범죄를 세트로 지금 자행하고 있는 이재명을 포함한 부패한 좌파들, 그들이 검수완박을 주장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날개를 달아두고 있습니다. 현재의 윤석열은 결코 5.18 신화화에 도전하지 못하고 부정선거에 도전하지 못하지만 진정한 국민 권력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부터는 두 개 다 도전하십시오. 진정한 자유우파와 손을 잡으시고 박근혜 대통령과 저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새로 세워주세요. 성공하지 못하면 아마 루저가 될 것입니다.